거대 야당 입법 폭주, 망국적 법안 만든다. 22대 총선이 끝나고요. 그래도 여야 협치가 조금 될까 생각을 해봤지만 결국 말입니다. 협치는 무슨 또 강대강 대치가 시작이 됐습니다. 야당은요, 거대 의석을 기반으로 망국적 법안을 저는 마구마구 쏟아낸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 저는 지금 당장은 문제가 없을지 모르지만요, 이런 법안들이 쌓이면요, 나라의 예산은 한정적인데 퍼줘야 될 돈은 어마어마하게 많아지면 그게 망국적 법안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저는 이대로 간다면요, 대한민국의 전체 예산을 엄청나게 초과해서 엄청난 법안들이 계속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이런 법안 진짜 난리 날 거라고 봐요. 당장 말입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양곡관리법 개정안. 이거 보면 말입니다. 진짜로 이게 망국적 법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안으로 만들어서 매년 쌀 가격이 5% 떨어지거나 매년 수요 대비 생산량이 3% 늘어나면 무조건 말입니다. 초과 생산량을 의무 매입하라는 거예요. 정부가 말입니다. 법안이에요, 법안. 그러면 법을 위반하지 않으려면 의무 매입을 해야 됩니다. 당장 말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2024년 기준이 올해 예측을 해봤는데 38만 3천 톤이 이게 초과 생산량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투입 예산만 8,709억 원이나 됩니다. 엄청나지요. 저는 이 예산 이거 감당할 수 있을까요? 뭐 한 해 동안만 8,709억 원을 부담을 한다. 뭐 부담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이게 법안이 만들어져서요, 매년 이렇게 부담을 한다고 하면 풍년이 들면 풍년이 들수록 말입니다. 풍년가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곡소리를 엎조려야 될지도 모릅니다. 아니 풍년이 났는데 풍년가를 불러야 되는데 풍년가를 못 부르고 곡소리를 부른다는 것은요, 투입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실제로도 말입니다. 농촌경제연구원에서 조사한 걸 보면요, 2026년에는요 추가 생산량이 뭐 1조 한 808억 원 정도 들어갈 거라 예상을 하고 있고요. 2030년에 가면 1조 4,042억 원이 들어갈 거라 예상합니다. 쌀의 의무 생산량이 의무 매입량이 그렇게 늘어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이런 양곡관리법 한두 개만 통과가 되면 1년에 2, 3조씩 계속 나간다는 거잖아요. 만약에 100개가 통과되면 어떻게 될까요? 100개가 통과되면 100조씩 나가는 거예요. 100조씩이요. 이게 여러분 망국적 법안이라는 게, 그래서 제가 망국적 법안이라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말입니다. 그 야,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그 야에서 통과시킨 법률안을 보면 지금 세금이 어마무시하게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당장 말입니다. 양곡법 개정안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도 보세요. 선구제 후 구상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세 사기가 나면 돈부터 먼저 내주라는 거예요. 돈부터. 그 다음에 구상권을 청구하자는 거예요. 이것도 정부의 돈이 많을 때는 가능한 일이지만 이게 정부의 돈이 없을 때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어디 그뿐입니까? 농산물 가격 안정법을 보세요. 기준가격에 못 미칠 때는 정부가 차액 보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게 양곡관리법이 사실 쌀값이 폭락하거나 쌀값이 과잉 생산됐을 때 이것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농산물 가격 안정법은 농산물에 이게 가격이 폭락하거나 혹은 폭등하거나 이 경우 말입니다. 폭등하면 상관이 없을지 모르지만 폭락할 때는 정부가 차익을 계속 보상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괜찮을까요? 농산물이 한두 가지도 아니고 이상기후가 지금 판을 치고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 이것까지 말입니다. 가격 안정을 위해서 정부가 차액 보존을 한다는 건 너무 과도하죠. 그때 그에 따라서 해주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법률로 만들어서요 무조건적으로 해줘야 되는 것은요 여러분 나라 살림을 거들내겠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양곡관리법에 1조씩 들어가고요. 농산물 가격 안정법에 몇 조씩 들어가고요. 전세 사기 특별법에 몇 조씩 들어가고요. 이렇게 들어가면 이 돈은 도대체 누가 감당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것이 말입니다. 결국 말입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훼손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가맹사업법 개정을 해서 가맹점주에게 단체 교섭권을 부여한다는 것도 그렇지만 이게 가격이라는 것은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돼야 돼요. 그런데 수요와 공급을 완전히 무시하겠다는 뜻인가요? 쌀 가격이 떨어지면 또 공급량이 늘어나면 거기에 대한 것을 다 사들이면 시장 기능은 어디 갔나요? 시장 기능은 정부가 하겠다는 건가요? 이거는 여러분 사회주의예요. 공산주의예요. 우리가 굉장히 많이 작용화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게 공산주의가 돼가는 겁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완전히 무너진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렇게 무너졌을 때 과연 대한민국이 괜찮을까 저는 걱정이 되는 거죠. 그만큼 말입니다. 자유민주주의는 굉장히 소중하고 시장경제는 우리가 정착시켜야 될 아주 핵심적인 제도인데 이 제도가 정부의 법에 의해서 무시가 된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정부가 시장인 거예요. 정부가 가격 결정의 주체입니다. 그러면 시장은요 계획형 경제가 된다는 거죠. 공산주의 경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이 법안이라는 게 앞으로 4년 동안 지난 4년 동안도 쏟아졌는데 앞으로 4년 동안도 이런 법안들이 무수히 쏟아질 겁니다. 양곡관리법 같은 법안, 농산물 가격 안정법 같은 법안, 세금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생각도 하지 않고요. 그냥 퍼주자는 이런 법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진다면 대한민국의 부채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요? 2023년 현재 50.4%입니다. GDP 대비. 한나라 국민이 생산하는 총액의 절반이 넘는 금액이 여러분 국가 부채라는 거예요. 1126조 7천억 원입니다. 장난이 아닌 부채잖아요. 이런 부채를 지고 있는데 매년 말입니다. 양곡관리법에서 쌀도 의무 매입하고요. 전세 사기에 대한 보정도 내주고요. 여기에다가 농산물 가격 안정을 한다면서 내주고요. 여기에다가 뭐 유공자법 많이 만들잖아요. 유공자법 만들어서 그들에게 또 돈 퍼주게 하고요. 그러면 여러분 나라 살림은요 거들나는 거죠. 저는 거들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농부의 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농촌을 도와주고 가격 안정을 만들어주고 진짜 좋은 일이에요. 차라리 말입니다 여러분 농산물 가격 안정법을 만드는 것보다가 만약에 저라면요 농촌의 어떤 생산량을 IT화하겠습니다. 정보화시키겠다고요. 그러면서
누가 얼마나 가꾸는지를 그때그때 입력을 해서 생산량을 예측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은 말입니다. 이게 생산량 예측이 제대로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굉장히 크게 발생을 하거든요. 어떨 때는 폭등하고 어떨 때는 폭락하고 심지어 트랙터로 갈아엎고 차라리 이럴 바에야 IT화를 해서 말입니다. 누가 얼마나 생산하는지 그리고 IT화 할 때 정보를 말입니다. 나는 배추를 얼마나 생산하는데 지금 상태가 어떻다는 정보를 계속해서 입력을 해주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게 훨씬 낫죠. 그러면서 생산량을 조절하면 되거든요. 전국의 생산량을. 이게 여러분 다 할 것도 없습니다. 농산물이라는 게 확실한 재배 단지들이 있어요. 쌀이야 전국에서 생산되지만 대파 이러면 몇 군데잖아요. 몇 군데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뭐 파주 이러면 진짜 대파 많이 가꿨다고 합니다. 수도권 일부 그다음에 저기 진도 뭐 제주도 이런 데다가 대파 생산을 얼마나 하는지 계속 집어넣으면서 생산량을 조절하는 것. 저는 그게 말입니다. 물고기를 던져주는 것보다 낚시 잡는 법을 알려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히려 농산물이 정보화돼서요. 관리가 편안하고요. 또 가격 안정에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그렇지 않고 말입니다. 이렇게 퍼주기를 하겠다는 법안 자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나라 경제는 부담이 되고요. 이게 법안이 지금 1개, 2개 나올 때 뭐 1조, 뭐 2조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 법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퍼주는 돈이 어마어마해집니다. 나라가 제대로 유지되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말입니다. 민주당이 계속해서 망국적 법안을 쏟아낸다면 결국 뭐 우리 세대도 책임을 져야 되지만 우리 미래 세대들은요. 우리보다 훨씬 더 큰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그만큼 현금으로 퍼주고요. 그 퍼주는 것을 세금으로 걷어들여야 되니까 국민들은 그 세금을 내기 위해서 등골이 부러진다 그런 뜻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분명 가까운 미래에 세금이 폭탄이 돼서 여러분들에게 돌아간다는 것,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 저는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나라 경제를 망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나라 경제가 완전히 망쳐지면 민주당이 정권 재탈환하는 데 더 유리한 건가요? 저는 이렇게 말입니다. 자해를 하는 그런 정치 이제 그만둬야 됩니다. 지금처럼 계속해서 자해를 하잖아요. 그러면 나라는요 완전히 뭉개질 거예요. 전 세계는 자국 우선주의로 자국의 경쟁력을 키우기에 정신이 없습니다. 왜 우리나라는 스스로 자해를 하고 있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작은 나라가 진짜 고생해서 산업화를 이루어서 말입니다. 선진국의 문턱에 올라섰는데 이렇게 퍼주기 하면서 자해를 한다는 것은요. 결국 말입니다. 나라가 망국의 길로 가는 것은 아닌가. 저는 솔직히 그런 걱정까지 됩니다. 지금 당장은 아닐지도 모르지만요. 가까운 미래에 우리에게는 최악의 사태가 올 수 있다는 것. 우리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되겠다. 그 말씀 제가 꼭 드리고 싶습니다.